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컨닝 토론만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결국 준비 안 된 후보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인내를 갖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주제 구분 없이 하자, 자료 없이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다 수용했음에도 끝끝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적 의사 결정은커녕 날짜와 시간, 방식, 심지어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아랑곳 않고 토론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설명절 토론에 합의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도덕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자기들 할 말만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주제없는 토론마저 통 크게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회의 모든 논의를 좌초시키며 관철하고자 한 국민의힘의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국정을 논해야 할 대선 후보 간의 토론을 네거티브의 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속내 말입니다. 첫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무자료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네거티브를 위한 자료를 갖고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지 정책과 비전에 대해 검증해야 할 토론회를 오로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흑색 선전만 하겠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역대 대선 어느 후보가 토론회 개최를 두고 이렇게까지 국민을 짜증나게 했단 말입니까? 대통령 뽑는데 정책 토론은 도움이 안 된다던 윤 후보의 주장은 본심이었고, 거진 프롬프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윤 후보의 실체는 이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자료 없이는 토론을 못하겠다. 더 나아가 정책 토론 대신 본인이 원하는 네거티브만 하겠다는 윤 후보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료 없는 무제한 토론을 거부한 윤 후보는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된 후보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정책 토론회를 무산시킨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윤 후보는 7글자 외마디에 불편한 공약을 당장 거두고 국민 앞에 자신의 정책과 철학에 대해 소상히 밝힐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은 대선 주자 간의 정직한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회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지요. 내일 할 줄 알았다. 너희들이 먼저 무자료 캐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와가 토론하자고 했나 안 했나. 주제도 정하면 안 된다. 시간은 술시만 되고 단둘이만 하자캐가 다 맞춰졌더만 뭐 이제 와서 자료 안 들고는 못한다 협상을 바토네. 너그 후보가 극하더나 들고 있는 게 없으면 토론 못하겠다고. 극하면 와 처음부터 자료 들고 하자카지 무자료 캐쌓고 난리 부르스를 추다. 이제 또 말 바꿔가 자료 없으면 토론을 못하겠다 카나. 아따 남사스럽고 부끄럽고마. 5천만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거 토론 한번 못 해가지고 뭐 앞으로 국민과 대화를 자주 하고 그러겠다고 그러노? 앞에 있는 이재명하고 1시간도 못 서 있을 주제에 천상 누구 후보는 방구석 여포데이 라고 일갈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지요. 자료 사용. 토론 협상에서 마지막 쟁점은 자료 사용 여부에 있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제시한 문건에는 자료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자료 사용 가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 맞는가요? 라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최고는 이렇게 밝혔지요. 자료 놓고 토론할 수 있게 받아주면 프롬프터 쓰게 해달라고 생떼를 쓸까? 토론 협상을 맡은 박주민 단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냈지요. 윤석열 후보님께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모두 수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커닝 없는 토론을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첩 대통령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토론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조건을 달고 토론을 회피하였습니다. 꼭 양자 토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양자 토론을 수용했고 날짜도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습니다. 주제 없는 토론을 고집하기에 그것도 양보했습니다. 무자료 토론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는 자료 반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토론할 의지가 있는지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은 참모들이 만들어준 자료 없이는 못한다는 겁니까?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변화된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커닝 없이 주제 제한 없이 국정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내 기억이 맞다면 역대 대선에서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후보 토론회에 나가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과 경륜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로 특이한 선거인데 군소 후보들을 배제하고 빅2 후보들끼리만 TV 토론을 하겠다는 발상도 생소하고 빅2 후보들끼리 토론을 하는데 며칠씩이나 양당 실무협상단이 모여 삿바 싸움을 하는 모습도 구차하고 한심스럽다. 박근혜 후보도 이러지는 않았다. 윤석열, 국격을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인가? 어서 후보 사퇴하고 정상적인 후보로 교체해라. 이러다가 정말 하늘 아래 어디서도 그 죄를 빌 곳이 없게 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예상대로 김만배 녹취보도 이후 빤스런이지요. 김요한 목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의 양자 토론이 결국 결렬되었다. 애초 구팀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토론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반드시 양자 토론이어야만 할 것. 둘째, 반드시 손 없는 날인 1월 31일 19시에서 21시 사이여야 할 것. 셋째, 주제에 제한을 두면 안 될 것. 실제로는 대장동 건을 주로 토론하겠다는 뜻임. 넷째, 자료 없이 토론해야 할 것. 구팀당의 억지 주장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모두 받자 구팀당은 난데없이 토론 자료 없이는 토론을 못하겠다며 대선 후보 토론을 무산시켰다. 자기들 요구를 다 받아줬는데도 막판에 생짜로 어거지를 부린 것이다. 구팀당 윤석열 측은 왜 이런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일까? 당장의 현상만 놓고 보면 처음부터 토론에 자신이 없었지만 대선 후보 간 토론을 촉구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니 당분간 토론에 임하는 신용을 하다가 막판에 파토를 낼 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시 그보다 더 깊은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바로 대장동 사건의 주역 중 하나인 정영학의 녹취록에서 나온 김만배의 발언이 아닐까. 내가 진 카드를 까면 윤석열은 죽는다. 양자 토론을 빌미로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의 작품으로 몰고 가 이재명을 신문하려던 윤석열의 계획이 김만배의 발언이 공개되자 암초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 구팀당의 토론을 결렬시킨 핵심 이유가 아니었을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 아닐까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지금 토론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상황이다 이거지요. 김만배 녹취의 위력이 상상 초월이다 이겁니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렇게 밝혔지요. 오늘 오전 총괄선대 본부장으로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제 김만배 씨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으면 윤석열이 크게 다친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가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죽을 정도의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가 정치적으로 죽을 정도의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 팩트가 무엇인지 말씀하셔야 합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오래된 법조기자에게 약점을 잡혀 있다면 제대로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를 의심했던 팩트의 하나는 윤석열 아버님 집 팔 때 김만배 씨 누나가 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우연의 우연이라고 넘어갔지만 김만배 씨 녹취록을 보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김만배 씨가 누나까지 동원하여 윤석열 일가에게 일정한 조력할 정도의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시 저는 캠프 관계자가 아니었지만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부동산 중개소를 전수조사했습니다. 10곳에 내놨던 윤석열 측 해명이 거짓임을 확인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의 유착관계,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협박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이 녹취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본인의 해명이 직접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송혜원 MBC 기자도 이렇게 밝혔지요. 그분은 누구인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보이지 않는 몸통이 있다면 대장동 사업의 핵심 3인방인 김만배, 나무, 정영학은 몸통인 그분과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고 그 비밀을 무기로 같이 살자는 협박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걸 합리적 의심이라 한다. 국힘당은 몸통인 그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장동 3인방의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는
JTBC 기자에게 이재명에게 트라이를 했으나 씨알도 안 먹히더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이재명 후보를 탈탈 털었으나 드러난 건 없다. YTN이 입수하고도 보도하지 않는 김만배 녹취록에는 내가 갖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YTN이 보도를 하지 않자 열린공감TV는 그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 카드란 무엇인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에 부실 대출을 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그 수사를 맡았던 주인검사 윤석열, 민간업체 변호를 맡았던 박영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윤석열 부친의 집을 매입한 김만배 누나. 합리적 의심의 공통분모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대선 후보 검증은 언론의 임무다. 그분은 누구이고 카드는 무엇인가? 기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니 김만배 물타기가 들어가야 할 것인데 윤석열이 던진 카드가 사드 추가 배치다 이겁니다. 대단하지요.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베팅해버린다 이겁니다. 지난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대북용도 아닌 일본의 효과적인 방어용이 되는 것을, 그러면서 모든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 자영업자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미국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 보복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합니다.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고 군사긴장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악화되는데 전작권 한수는 반대하면서 선제 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것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 됩니다. 수백만이 죽고 다친 후 이기는 것보다 지난할지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윤석열과 국힘당에 무슨 애국이며 애민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결정이 윤석열 본인의 결정도 아니라면요.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적폐를 괴멸시킬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재명 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